안녕하세요. 저는 청춘잡담 창업 토크 콘서트 예비 강사 지침서의 진행을 맡은 강주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및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공간대여와 동남지구에서 영상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프로 엔잡러입니다.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오늘 토크쇼를 진행하는 이곳은 바로 청춘잡담인데요. 청춘잡담은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창업 지원, 그리고 소모임 지원 등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오늘은 청춘잡담에서 강사를 꿈꾸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청년 강사가 말하는 강사의 삶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충북에서 활동하는 청년 강사로서 오늘 이 자리가 강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현직에 계시는 분들께도 또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강사를 꿈꾸는 여러분들께 궁금점을 해소하고 또 지침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크 콘서트를 빛내주실 여러 청년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현주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출산, 육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4AM의 대표 오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충북대학교 앞에서 불편한 가게라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 중이며 환경 강의와 환경 공예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8년차 웹소설 작가 신우주라고 합니다. 현재 청주에서 웹소설 관련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디얼마인드라는 심리예술 심리상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배연주라고 합니다. 예술치료 강의, 자기관리 강의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마음에게 마음을 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현주님의 특별한 옷의 의미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보통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치마보다는 뭐 레깅스를 입기도 하고 요가를 하면서 입기도 하고 거의 바지를 주로 착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 복장은 제가 재작년에 세계음악회에 처음 보통은 PPT를 켜고 실내에서 강의를 하다가 야외에서 PPT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 하나만 쥐고 강의를 진행했을 때 제가 선택해서 골라 입고 갔던 옷이에요. 그런 장소에 설 때 사실 제가 어린 나이에 강사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첫인상 보시고 되게 너무 어려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개량 한복을 입으면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의미네요. 그럼 오늘 지금은 주은 강사님의 또 옷의 의미도 알고 싶어요. 저는 이 옷은 제가 처음 강사로 나갔던 7강했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네, 저는 이제 공예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높고 그래서 편한 옷을 주로 입는데 그때 단아해 보이고 싶었고 약간 단정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톤을 맞춰서 아예 네이비로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러운데 그때 처음에는 단정해 보이고자 이렇게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위에도 네이비, 네. 하의도 네이비 이렇게 맞춰서 맞아요. 입으신 비밀을 알게 됐군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우주 강사님의 착장 의미도 궁금한데요. 저는 원래 굉장히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웹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약간 스낵컬처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프로페셔널해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일부러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스타일을 입어가지고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왠지 오늘따라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연주 강사님의 파란
파랑파랑한 옷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저는 제일 많이 강의를 하면서 입었던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자기 관리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퍼스널 컬러나 본인 자기 관리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옷에 대한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그 옷의 색깔을 제가 입음으로써 이렇게 저도 부각시킬 수 있는 옷이 이렇게 있다고 강의에 활용하기도 하고 저한테도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라서 입고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맞아요. 퍼스널 컬러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복장을 보고 떠오르는 계절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가을이요. 제가 강사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게 가을인 계절이었던 만큼 오늘 처음 강의했었을 때 입었던 옷을 저도 같이 입고 나와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도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사라는 직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10가지가 넘는 직업 중에서 가장 애정하는 직업이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또 TMI로 말씀드리면 식품공학과를 나왔는데요. 발효식품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깊어지는 그런 직업이 없나 항상 찾으러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은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경쟁에서 도태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강사라는 직업은 노하우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 가치가 높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애정하는데 우리 다른 강사님들은 어떤 계기로 또 강사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은 강사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제 강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퇴사를 하고 제로 웨이스트 샵을 창업하게 되면서 제로 웨이스트 샵이 사실 수입이 많거나 어떤 유지가 가능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수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방 내부에서 클래스를 계획하게 되었고 클래스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강사 활동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지 않았나. 같은 창업자로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우주 강사님의 답변도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작가 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 창작을 배우려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었는데 여기 청주는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게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수업을 들으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고 이제 유튜브나 뭐 온라인으로는 많이 들을 수 있게 됐는데 청주는 아직도 웹소설 강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수업 들으러 다닐 때 지방러로서 굉장히 좀 서러웠기 때문에 저처럼 똑같이 서러움을 느끼고 있는 지방 창작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나서보자 해서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 지방러로서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연주 강사님의 강사 활동 계기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강사를 해야 된다, 뭐 계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역 아동센터나 요양원이나 할머님들 많은 곳을 그냥 직접 찾아가서 무보수로 저 일하게 해달라, 약간 강의를 하게 해달라, 제가 심리상담을 하고 싶다.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마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그게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난 이 일을 하겠어가 되게 명확했던 시절이었고, 이제 돈을 조금 알아갈 그 시점 25살쯤부터 진짜 나만의 강의를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심리상담도 하고 있었으니까 심리상담 말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자기 관리를 하고 싶어 한다, 아니면 자존감을 조금 높이고 싶어 한다, 그럼 심리상담과 연관시켜서 제가 잘하는 예술치료랑 연관을 한번 시켜볼까 해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와, 엄청난 계기네요. 20살 때부터 무보수로 강사 활동을 하신 우리 연주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주 강사님의 답변도 궁금한데요. 저는 여성한테 있어서 보통 임신 출산이라고 생각하면 경력 단절을 보통 잘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사실 저도 짧은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이를 낳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경력 단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저는 경력 단절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 앞으로 뭐 하지?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내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셋째 출산할 때
교육을 듣게 됐어요. 출산 교육이었는데 그 출산의 생물학적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생물학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그 교육을 듣고 아이를 자연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출산 후기를 임신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를 막 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나 내가 알고 있는 거 남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제가 배웠던 곳을 찾아가서 강사 활동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또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 현주 강사님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계기들과 이유로 강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군요. 저마다 이유는 달라도 강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년분들도 저마다의 계기가 각기 다른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창업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또 받아봤습니다. 제가 포스트잇을 하나씩 떼면서 우리 강사님들께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준비한 질문은 제가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강사 활동을 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사항이 필요한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우리 주은 강사님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사로 활동하려면 자격증과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대표님들이 다 자기만의 분야가 다른데 본인이 이제 강사로 활동하고 싶으신 딱 그 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격증이 없는 분야라고 하면 많은 경력을 쌓아서 그게 포트폴리오화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성범죄 전력이 조회되지 않아야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과 성범죄 조회 이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제가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요즘에 MBTI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강사와 가장 적합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우주 강사님의 답변이 좀 궁금한데요. 물론 MBTI 얘기를 하셨으니까 I보다는 E 같은 외향적인 성격들이 좀 유리하긴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 강사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준비나 마음가짐 같은 거에 있어서요.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서 준비를 하면은 수강생 분들이 다 알아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 있는 강의를 들으면 수강생 분들도 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 얼마나 가치가 있었다 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성격이 좀 강사에 맞다, 정확히는 좀 좋은 강사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책임감을 더 길러보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연주 강사님의 답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자신감이 많고 자기 조절력이 잘 되는 사람들이 강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자신감은 원래 내가 힘을 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상담을 하거나 뭐 강의를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는데 나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번아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강사님들의. 그래서 저는 그 관리를 할 수 있어야만 강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본인에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 저도 꼭 챙겨가지고 더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질문은 우리 현주 강사님의 답변도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 강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연주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수용성이라는 말이 좀 낯서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어떤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래요. 근데 이제 강사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계속 배움을 통해서 다시 내 걸로 만들어야 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 내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단계인데 거기서 이제 빠져버리면 깊이 빠져버리면 이 강사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지력이 뛰어나대요. 그리고 심력, 마음의 힘이 단단하고 그리고 체력이 좋아야 하고 자기 관리 능력이 좋아야 하고 인간관계 능력까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수용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완벽한 사람 같잖아요.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능력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발전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답변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강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체력 관리나 이런 마음의 단단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현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수용성과 이런 것들을 잘 길러가지고 좋은 청년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은 강사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강사는 숙명적으로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성격이 있고 물론 부당한 어떤 대우나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말씀해 주신 거랑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숙명적으로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제가 수업을 나가면 그때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다 라든지 제가 엄청난 과한 친절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콧대 높으신 강사님들에 대한 안 좋은 피드백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숙명적으로 친절해야 하며 근데 이제 너무 친절해서 우리가 어떤 부당함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고 명확하고 친절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면 친절함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강사에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친절함 하면 저인데 제가 또 나름 강사 활동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강사에 어울리는 성격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강사가 갖춰야 할 역량을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마다 키워드는 각기 다르지만 더 유익하고 또 의미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질문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뒤에 강단에 서야겠다고 다짐하셨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우리 우주 선생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6년 차? 작가로서 6년 차쯤부터 나도 슬슬 할 수 있겠는데 하고 농담을 좀 하고 다녔는데요. 7년 차쯤 되니까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현주 선생님도 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실전에 좀 바로바로 투입이 된 케이스예요. 제가 태교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가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역량이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주은 강사님은 언제부터 강단에 서게 되셨는지? 사실 저는 창업을 하고 첫 출강을 나가기까지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창업을 하기 전부터 클래스나 아니면 마켓 같은 거를 다니면서 어떤 대상자에 대한 필요나 수요를 좀 봤던 것 같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많이 나가자 주의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다 소화해내자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 감사하게도 일찍 주어진 강의부터 시작해서 계속 차근히 포트폴리오를 좀 쌓았던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좀 많은 양의 강의를 쌓아놓은 덕에 또 강의가 계속 이어지는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연주 강사님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뒤에라는 말이 사실 강단에 쓰는 것 자체는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을 쌓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냐를 내가 아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아닌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나를 믿는 순간이 조금 경험을 강단에 쓸 수 있는 그때가 아닐까, 그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 서게 된 시기가 각기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연주 강사님의 말씀대로 창업은 20살에 시작을 했지만 강단에 처음 서게 된 건 22살 때 내가 이쯤 되면은 강단에 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된 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강단에 설까 말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좀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볼까요? 이 점도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만의 차별점을 둔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강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우주 강사님부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도권이나 부산이 아닌 지역에 웹소설 작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좀 희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웹소설이라는 업계가 한 해에만도 수많은 작가들이 데뷔를 하지만 차기작을 거의 못 내고 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업계에서 제가 오랫동안 활동했다는 그 경험이 저에게는 하나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차별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우리 연주 강사님의 차별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브랜드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해놓은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디얼마인드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뜨거든요. 그것처럼 유튜브, 블로그 이런 곳에서 저를 찾아보지 못하는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다 달라요. 심리 상담사를 할 때 만나는 저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만나는 저와 또 축제 기획을 할 때 만나는 저가 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들도 그런 엔잡러의 모습을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 눈에 볼 수 있는 이 강사가 이런 강의를 하는구나라는 좀 신뢰성을 갖기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전문적으로 제가 배워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과 그런 차별성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퍼스널 브랜딩에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따 끝나고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현주 강사님의 차별점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빠른 습득력과 적응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강사 일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일인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배우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이걸 내 일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태교의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제가 태교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배운 것들을 태교와 접목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은 강사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남들이 많이 하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본인 스스로도 반복적인 커리큘럼을 피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수강생들은 매번 새로운 것들을 원하고 반복하고 지루한 것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예를 들어서 가방 만들기를 봤는데 또 가방 만들기, 또 가방 만들기면 지루함을 느껴요. 본인이 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이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편이고 또 수업을 가게 될 대상자를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그 강의를 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별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강사로서 활동하는데 더욱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봤던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알고 싶고 우리 다른 강사님들께도 듣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주목해주세요. 강의할 기간은 어떻게 섭외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주 강사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모집을 하는 기간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봐서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 많은 기간을 제가 일일이 다 서치를 해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블로그 활동이었어요. 한
블로그 코로나 시기에 제가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한 1년 6개월 정도를 했는데 사실 한 1년간은 효과가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한 1년 6개월 지나면서부터 정말 뭐 거제도, 홍천, 강원도 막 이런 데서 온라인 강의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나 인스타 쪽으로 마케팅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 청춘잡담처럼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청년 강사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고 지원하셔서 경력을 쌓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또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우리 연주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사 활동을 홍보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퍼스널 브랜딩의 대가 연주 강사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대가가 되는지. 사실 이 질문도 분야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 홍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인스타, SNS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특히 블로그도 특히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블로그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블로그랑 SNS에 올리면 올릴수록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하지만 기록도 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대본에는 안 적어놨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나 있는데 명함을 꼭 들고 다니셔야 된다는 점. 간혹 강사님들 제가 만나고 이런 강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명함이 없으면 그때는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명함을 챙기고 다니셔서 아무 때나 뿌리고 다니세요. 그럼 언제든지 필요할 때 딱 떠오르는 순간에 그 명함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홍보 활동은 나를 많이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알림으로써 또 SNS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강의의 팔로가 또 생긴다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강의를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새내기 강사분들을 위한 질문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요 질문인데요. 강의 주제와 컨텐츠를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또한 컨텐츠가 정해지면 어떻게 강의를 구성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우리 주은 강사님부터 차례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의뢰하시는 기관이나 담당자님께 어떠한 대상에 어떠한 소요 시간을 쓰고 어떠한 예산으로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한 뒤에 제가 어떠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준비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정해지기 전에 제가 2시간 수업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쭉 목차를 나열해서 미리 가지고 있는 것도 홍보를 하는데 혹은 수업 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구성을 해놓을수록 각 다양한 강의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시간짜리 강의부터 3시간짜리 강의까지 10,000원의 강의부터 50,000원의 강의까지 다 가능하게끔 커리큘럼을 짜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강의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을 대상으로 2시간 안에 이걸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시뮬레이션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준 선생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는 강의를 구성할 때 사실 임신, 출산, 육아기 부모 교육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의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웠던 부분이라든지 진짜 궁금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보통 구성을 하는데 강의를 구성할 때 일단 주제가 딱 정해지면 저는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론부터 시작해서 본론, 결론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강의 자료에 좀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 강의 주제에 따른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감성을 PPT 자료에까지 좀 담아낼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희 강의를 의뢰한 기관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이나 뭐 커리큘럼 등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에 있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음 질문은 여기 강의 구성에 관련한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강의 구성 시 청중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청중에 대한 정보를 미리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다양한 청중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우주 강사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웹소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청중이 조금 좁혀지는 건 있는데 그럼에도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취향에 따라서 편차가 커요. 그래서 저는 예시를 좀 많이 준비를 합니다. 저는 원래도 이제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많이 드는 편인데 굉장히 옛날 작품, 식스센스라든가 금발이 너무해라든가 그 정도 고전에서부터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천만 영화, 최근 개봉작, 요새 유행하는 웹소설까지 이렇게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 하나는 보셨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마다 이제 쓰고자 하시는 작품이나 성향이 다 다른 편인데요. 제가 다양한 장르에 많이 도전해 본 거라던가 아니면 제가 많이 다양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연주 강사님의 답변도 좀 궁금합니다. 사전에 청중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는데 사실 청중의 정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기관 홈페이지부터 기관이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많이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담당자님을 좀 많이 괴롭혀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해서 아니면 이 기관이 뭘 원해서 저한테 강의를 맡기나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여쭤보고 정보를 구한 뒤에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화를 좀 많이 하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강의 계획서 쓸 때 그 기간에다가 이거 신청할 때 신청 계기를 적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청중의 요구를 조금 알아가시는 게 어떨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품, 발품, 전화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강의를 준비하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또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현주 강사님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청중이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제가 그 시기를 경험하고 겪어왔기 때문에 청중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은 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실전에 바로 투입이 되다 보니 처음 강사 활동을 시작할 때는 사전에 미리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미리 궁금한 걸 미리 준비해 갈 수 있으니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막 소장님께 여쭤보고 다시 답변을 해드리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현주 강사님은 아까 수용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도 수용력이 굉장히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은 강사님의 답변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7강을 나가는 분야의 경우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어린 아이인지, 학부모인지, 교사인지, 아니면 특수성을 가진 장애인 분들이 모여 계신다든지 치매, 노인분들이 계신다든지 이렇게 특수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사전에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많이 대할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보이고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어떤 말투를 좋아하는지 등의 어떤 조사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성을 가진 분들은 기관 담당자님들에게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어느 활동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제가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참여하여서 이제 대상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거의 유연하게 넘어가도록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떼를 쓴다거나 내가 만든 걸 가져가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도 가지고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상황 대처 능력까지 준비를 다 철저히 해두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저도 굉장히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우리 강사님들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추억이 새록새록 하실 텐데요. 강의를 시작한 첫날 굉장히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이 떨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점이 있을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또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 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대본을 일단 먼저 짜놔요. 그런 다음에 대본을 한 10번 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본대로 좀 안 나와도 어떻게 애드리브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수업할 때는 주변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줌으로 시범 강의를 했었어요. 그게 꽤 효과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줌으로 시범 강의하는 방법도 있군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현주 강사님의 떨림 극복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철저한 준비가 극복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첫 강의를 거의 10쌍의 부부들 앞에서 첫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나름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조금 떨리기는 했어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다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첫 번째 잘했다 좀 자만했던 거죠. 조금 마음이 놓였는지 준비에 그래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두 번째 정말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떨리는 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지 메이킹과 또 반복적인 연습만이 이 처음 강단에 설 때의 떨림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사실 항상 외치는 주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장도연님께서, 연예인 장도연님께서 그 강단에 서시기 전에 나 빼고 다 밥이야 라고 주문을 이렇게 외치셨는데 제가 또 너무 어린 나이부터 강단에 서다 보니까 이 떨림 플러스 긴장은 정말 어떻게 청심환을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나 빼고 다 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주문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좀 방송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있습니다. 강의 활동을 진행을 할 때 사실 저희가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의 집중력이 조금 저하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수강생분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노하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주은 강사님부터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강의의 경우 대상자가 많은 강의가 그럴 것 같아요. 혹은 아이들이 어리거나 그럴 때는 이제 저를 다시 한번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 집중의 박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치기도 하면서 집중을 유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떤 공간 자체가 저를 등지고 앉게 돼서 배치가 되면 이제 당연히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배치를 미리 신경을 쓴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무선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목소리를 크게 해야 그나마 집중을 할 수 있고 너무 높은 하이텐션보다는 그 유난히 집중할 수 있는 본인들만의 데시벨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시범을 여러 번 해봐서 나에게 맞는 데시벨을 찾아가지고 집중하면 집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연주님의 비법이 좀 궁금합니다. 방금 데시벨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데시벨도 있는데 억양도 같이 그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강의를 할 때 조금 루즈해진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약간 집중 오버 액션을 한다는 근데 그게 되게 사람들을 졸린 걸 잠깐 잊어주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억양들을 사용하면서 밀당을 한다고 하죠. 밀당을 하면서 질문도 하고 이 사람들과의 소통도 하면서 저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강의에. 그래서 활동하면서 중간에 심리 상담을 껴서 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비유를 재밌게 좀 농담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마이크를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 자체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 억양 자체가 강의를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좀 내는 부분들. 그래서 각자만의 억양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저의 노하우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질문은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토크쇼를 즐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런 질문 나가도 되나요? 강사 활동 수입은 어떠한가요? 강사 활동만으로도 생활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라고 정말 감사하게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궁금하다. 네,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 현주 강사님부터 차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은 5인 가구라 사실 제 수입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연구소 소속으로 일할 때는 아무래도 끊이지 않고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수입이 높았던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사업 초창기라 소속으로 일할 때보다는 페이가 많지 않지만 시간 대비 페이가 높아진 편이에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훨씬 높아졌고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저처럼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점이 훨씬 좀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진심 조금 담아가지고 아이를 돌보면서 일하기 때문에 남편만큼은 벌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주 강사님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의는 강의 시간에 대해서만 페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준비 시간이 솔직히 몇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성이 높다고는 못하겠어요. 거기에다가 그 시간에 저는 글 쓰는 게 훨씬 더 수익으로 보자면 훨씬 낫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희소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희소성이 있다는 건 사실 수요도 그만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좀 겸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다른 강의를 하시는 작가님들도 작품 활동이 주고 강의는 어디까지나 부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은 강사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로 웨이스트 샵을 강의가 멱살 잡고 끌려가는 수준으로 강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강의 수입만으로도 생활 유지가 가능한데 보통의 이제 강의가 국가 예산을 쓰기 때문에 학교나 기관 같은 경우 분명히 비수기가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방학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마감되는 월 말, 월 초로 넘어가는, 연초로 넘어가는 12월, 1월, 2월 이쯤 되면 비수기가 있어서 매월 꾸준하게 들어오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비수기 때 쓸 수 있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멱살 잡고 끌고 간다는 말이 제 가슴에 확 남았어요. 다음으로는 우리 연주 강사님의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답을 말하자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이름이 알 법한 유명한 강사님이 아니거나 일주에 한 5개를 한다거나 하루에 2-3개를 진짜 무리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생활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대답은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강사님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세요. 진짜 부업이 따로 있거나 본업이 따로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라는 직업 자체는 아까 역량을 말씀드렸을 때처럼 실무와 경험이 정말 중요한 직업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실무와 경험을 쌓으려면 다른 일들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듯이 아는 걸 많이 길러야 강사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수입의 목적보다는 나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강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장인분들에 비해서는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만큼 내가 활동 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강사 활동 이외에도 우리 연주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활동을 병행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엔잡러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엔잡러로서 강사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번 질문은 우리 우주 강사님부터 차례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엔잡러라고 저를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저는 이제 작가로서의 직업이 좀 일이 확장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사로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작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하고 이제 결이 비슷한 점도 많고요.
유행과 업계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인기작 신작들을 공부하고 제작품을 계속 쓰는 것? 그게 강사 생활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주은 대표님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분명히 시작은 강사가 부업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을 볼 때 월별로의 수입이 차이가 있고 분명히 비수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수기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하는 편입니다. 내가 무슨 활동을 다 하고 있는지 기억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사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컨텐츠가 딱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A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했으면 다음에는 이걸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아이템을 조금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지라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답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주 강사님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잡이 모두 제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 좋아하면 된 거지, 즐거우면 된 거지라는 마음가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조금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목표만 맞으면 난 즐겁게 할 수 있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노력을 하면서 약간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프로 긍정러 이자 엔잡러이신 연주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현주 강사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잡은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태교적인 부분을 전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일을 하지만 강사 일을 하면서 그 외 시간에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둘 다 되게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둘 다 너무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 제 체력이 막 떨어지고 저를 막 갉아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너무 완벽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를 잘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아이들은 잘할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저도 점점 더 성장을 할 거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잡러라고는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수많은 직업이라든지 경험들이 어느 순간 하나로 수렴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삶의 방향과 가치로 그 많은 것들이 좀 수렴하는 순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이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강사님들의 앞으로 강사로서의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 좀 듣고 싶은데 이번에는 주은 강사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어느 수업이나 다 같이 할 수 있고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또 유지할 수 있다면 사실 개인의 수입이나 어떤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강사 공동체를 만드신다면 꼭 저를 초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연주 강사님의 답변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는 마음을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마음에게 많은 마음들을 찾아드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현주 강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일이 정말 재밌고 너무 흥미로워요. 사실 제가 사업자로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지만 강단에 딱 섰을 때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받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사실은 이 일을 가장 오래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땐 또 다른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강사 일을 좀 꾸준히 열심히 늦게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우주 강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로서 제 꿈은 제 강의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작가로서 데뷔하는 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중노년 예비 창작자분들도 좀 만나보고 싶고, 또 그 외에는 청주 외 지역에도 출강을 좀 나가서 이야기 창작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방에도 좀 출강을 나가보고 싶습니다. 프로 지방로로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항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지금까지도 제가 단 한 번도 완벽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완벽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실수해도 좀 당당하게 저희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사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실수해도 괜찮다. 꼭 굳이 잘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조금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또 우주 강사님부터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강생의 입장에서 나라면 이 수업을 듣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의 수업을 듣게 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현주 강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실 거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성장 과정을 좀 즐기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결과보다 아마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주 강사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강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그 많이 힘든 일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난 좋은 강사가 되어야 돼, 나는 정말 재밌는 강사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좀 강박 개념보다는 나는 뭘 하면 재밌지? 나는 뭘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좀 가치가 있을까? 약간 나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강의를 만들고 있고 좋은 강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조금 노력하고 나를 잘 다스려만 준다면 나한테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라는 말을 저는 강사님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좋은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주은 강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라는 직업이 진짜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차별화된 아이템, 그리고 단단한 마음가짐과 자신감, 수용성과 능력까지 다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엄청 멋있고 또 뿌듯한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랜서라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를 도전하기에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많은 준비를 하신 후에 또 멋있는 직업인 강사를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에서 또 뵐 수 있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끔한 일침과 더불어 또 따뜻한 이야기까지 괜스레 제가 위로받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강사님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하시면서 느낀 소감이 있으시다면 아주 짧고 강렬하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주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강사들을 만나는 자리가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새로워서 약간 준비를 하는 그 과정, 그리고 대본에 뭔가 써야 되는 그런 과정들 자체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되고 너무 좋았고요. 더 유명해져서 또 이런 기회를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신 예비 강사님들이 정말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주은 강사님의 한마디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많은 분야의 강사님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청주에 계시는 많은 강사님들과 예비 강사님들을 응원하고, 또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주 강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강사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강사님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직접 들으러 갈 때 외에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도움이 됐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오늘 이 토크 콘서트가 예비 강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주 강사님의 한마디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른 분들이 다 하셔가지고 저도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도 많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여기에 서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들과 함께 청년 강사를 꿈꾸는 청년들의 궁금한 점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 강사들이 말하는 강사의 삶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들 즐거우셨죠? 네. 네, 더 크게 즐거우셨죠? 네, 저는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포함 다른 강사님들이 강사를 하게 된 계기라든지 누구보다 내 직업을 사랑하고 또 강사라는 직업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하고 있는 이 진심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강사라는 직업이 또 그만큼 매력적이어서겠죠, 선생님? 네, 현실도 그만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사로 활동하는 이유는 이 강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청춘잡담에서 오늘 진행한 창업 토크 콘서트 이외에도 지역의 청년 여성들이 함께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서로의 걱정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창업 콘서트 예비 강사 지침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